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진행할 양정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함께할 수업은 72, 세상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그럼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제목에 있는 72라는 숫자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숫자 72가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긴급 구호 활동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사진 속 상황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저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울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두려운데 실제로도 세계 곳곳에서는 사진과 같은 자연재해나 전쟁과 같은 재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재난이 발생하고 나면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게 되는데요. 우리는 어떤 상황을 재난이라고 할까요? 첫 번째로 자연재해입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거나 땅이 흔들리는 지진과 같은 상황을 자연재해라고 합니다. 제가 자연재해를 보여주는 두 가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어떤 자연재해를 보여주는 사진일까요? 네, 첫 번째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보기 힘든 자연재해입니다. 이 사진 속 자연재해는 빙하성 홍수, 빙하 쓰나미입니다. 일명 하늘에서 내리는 쓰나미라는 별명을 가진 자연재해로 빙하 호수나 바닷가 근처의 빙하가 갑자기 붕괴되면서 많은 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들어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지구온난화로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눈과 얼음들이 급속도로 녹게 되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이클론으로 피해를 입은 미얀마 피해 현장 사진입니다. 태풍과 사이클론 역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구온난화로 인해 더욱 강력하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더 큰 피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재해인 인재도 재난에 포함됩니다. 인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재를 보여주는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산불이 난 모습입니다. 산불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산불과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산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불은 대부분 인위적인 산불로 주요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소각 등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사람들에 의해 일어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 사고 및 이와 유사한 사고를 인적 재난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전염병입니다. 특히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피해를 가져온 대표적인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한 지역 또는 특정 나라 안에서만 유행했던 전염병과 달리 현재는 지구촌 거리가 가까워진 만큼 전염병의 피해도 커졌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연재해, 인재, 그리고 전염병과 같은 사회재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서 알아보았던 것과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도로와 건물들이 무너지고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급증하는 등 위험 상황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사람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때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재난의 단계를 3단계로 나눕니다. 1단계는 재난이 발생한 나라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규모의 재난. 2단계는 그 나라가 속한 대륙 안에서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규모의 재난. 우리나라로 치면 아시아겠죠. 그리고 3단계는 전 세계가 힘을 합쳐야 할 규모의 대형 재난을 말합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단계가 높아지며 해외 구호 활동은 2단계 또는 3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긴급구호에 대해 알아볼까요? 긴급구호란 무엇일까요? 긴급구호는 재난을 관리하고 대응하는 전 과정을 말합니다. 또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물론 사람들이 최대한 빨리 일상에 복귀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긴급 구호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업무를 긴급구호대가 맡고 있습니다. 긴급구호대는 직접 그 나라에 가서 구호 활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 전 재난을 예방하는 것과 재난 발생 후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하고 재건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재난 발생 전, 재난 발생 시, 그리고 재난 복구 상황으로 나누어 긴급구호대의 업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난 발생 전 예방과 대비를 위한 긴급구호대의 역할을 알아보겠습니다. 긴급구호대는 예상치 못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바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구호물자를 비치해두고 자금을 확보해 놓습니다. 이미 인천국제공항에는 비상시 전 세계로 보낼 물품들이 준비되어 있으며 또한 훈련된 전문 인력도 상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긴급구호대는 재난이 닥쳤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재난을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에 취약한 지역에서의 교육과 훈련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지진 대피 훈련을 철저하게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시와 같은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민방위 훈련과 같은 재난 예방 대비 훈련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 구호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게 됩니다. 이때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교육의 제목 기억나시나요? 바로 72, 세상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이 제목에서 72란 바로 긴급구호의 골든타임을 의미합니다. 보통 재난이 발생한 후 72시간 이내에 긴급구호 전문가를 현장으로 파견해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생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하고 고통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72시간일까요? 24시간이 1일이니 72시간은 3일입니다. 긴급구호가 72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생존율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진, 태풍 등의 재해를 입은 지 3일, 즉 72시간이 지나면 탈수, 스트레스, 상처 부위 악화 등으로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24시간, 즉 하루 내에 구조를 받으면 10명 중 7명이 목숨을 구할 수 있지만 72시간이 지나게 되면 구조를 하더라도 생존할 확률이 10명 중 1명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구조가 72시간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72시간을 생명을 살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72시간 내 현장에 파견된 긴급구호대는 먼저 현장 조사를 통해서 피해 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합니다. 어떤 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상황에 맞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겠죠. 조사를 마친 뒤에는 필요한 식량, 생필품, 의약품 등을 제공합니다. 각 문제 상황에 맞게 필요한 구호품을 제공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물이 부족한 곳에서는 식수 정화제, 물통, 펌프가 필요하겠죠. 질병이 발생한 곳에는 모기장 예방주사, 백신, 그리고 운반 상자 등이 필요할 것이고 영양실조가 심각한 곳에는 치료식이나 우유, 그리고 고단백 비스켓, 식량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구호물품 제공 외에도 긴급 대피소와 난민촌을 운영해서 충격을 받은 피해자들이 재난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심리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줍니다. 긴급 대피소를 운영하고 긴급 구호대를 파견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코이카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나라와 단체들에서 긴급 구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나라나 단체에서 파견되었다 할지라도 모두가 지켜야 할 중요한 행동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종, 종교, 국적과 관계없이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부터 돕는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도움은 정부의 정책 또는 정치 이념이나 종교적 신념 확산을 위해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종교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나 자신들의 생각을 따르게 하려고 도움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순수하게 고통에 처한 사람들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구호 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재난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을 때는 복구 및 재건 등을 통해서 주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식수 위생사업, 보건 및 영양사업, 교육, 아동보호, 소득증대, 농업사업 등이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도움을 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긴급구호 활동은 피해를 입은 나라에 직접 가서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직접 그 나라에 가지 않더라도 재난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구호 키트를 만들어서 보내는 겁니다. 구호 키트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필요로 할 물건들을 담은 박스를 말합니다. 키트에는 어떤 물품들을 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깜짝 퀴즈! 긴급 구호 상황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물건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담요입니다. 며칠간 음식을 먹지 않아도 최소한의 물과 체온 유지가 가능하다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몸이 차가워지면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몸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담요를 가장 먼저 챙겨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키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비누입니다. 재난을 당한 지역의 경우 2차적으로 전염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손을 잘 씻는 것만으로도 전염병의 절반을 막을 수 있으므로 이 비누도 반드시 챙겨야 할 물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재난과 긴급구호 활동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제 여러분도 긴급구호 활동이 무엇인지 잘 아셨죠? 지금부터는 오늘 알아본 내용을 활동을 통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지를 보면 5개의 빈칸 맞추기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들었던 수업을 생각해 보면서 빈칸에 들어갈 글자를 쓰고 그 글자를 낱말 퍼즐에서 찾아 모두 색칠해 보겠습니다. 온라인 학습지로 작성하고 계신 분들은 해당하는 글자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3분 동안 빈칸을 채워 단어를 완성한 뒤 다시 영상을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빈칸 다 채우셨나요?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어. 하늘에서 내리는 쓰나미라는 별명을 가진 재난은 무엇일까요? 빙하 호수나 바닷가 근처의 빙하가 갑자기 붕괴하면서 많은 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빙하 쓰나미, 다른 말로는 빙하 홍수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글자는 빙하 쓰나미의 빙입니다. 두 번째 단어. 요즘 들어 더 많은 재난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구온난화로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눈과 얼음들이 급속도로 녹게 되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에 들어갈 글자는 지구온난화의 온입니다. 세 번째 단어. 우리나라에서 어떤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특별히 받는 훈련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훈련이었나요? 정답은 민방위 훈련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이라는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모든 사람이 정기적으로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글자는 방입니다. 네 번째 단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구호품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담요입니다. 며칠간 음식을 먹지 않아도 최소한의 물과 체온 유지가 가능하다면 살 수 있다고 했었죠?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글자는 담요의 담입니다. 마지막 단어. 재난을 관리하고 대응하는 전 과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생명을 구하는 것은 물론 생명이 최대한 빨리 일상에 복귀하도록 도와주는 재난을 관리하고 대응하는 전 과정을 긴급구호라고 합니다. 마지막 동그라미는 긴급구호의 긴입니다.
이제 빈칸에 적은 글자들을 낱말 퍼즐에서 찾아 모두 색칠 또는 클릭해 보겠습니다. 알맞게 색칠했다면 글자가 나타날 겁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3분 동안 낱말 퍼즐에서 빙, 온, 방, 담, 긴 글자를 색칠 또는 클릭한 뒤 다시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시작! 모두 낱말 퍼즐에 숨겨진 글자 찾으셨나요? 바로 숫자 72입니다. 72는 긴급 구호 상황에서 생존율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실제 긴급 구호 상황에서는 72시간 동안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조별 활동을 해볼까요? 4명이 한 조가 되어 조별로 긴급구호 보석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별로 모여 보석맵을 펼쳐주세요. 그리고 각자 다른 조원과 겹치지 않은 다른 색의 펜을 하나 골라주세요. 보석맵이 완성될 때까지 지금 고른 한 가지 색깔의 펜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구역 1, 2, 3, 4가 나뉘어 있습니다. 구역 1은 가장 안쪽에 있는 작은 삼각형입니다. 각자 자기 앞에 있는 보석맵 구역 1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한 가지씩 적어주세요. 이때 다른 조원과 중복되지 않은 재난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4명이 각각 다른 재난을 적었다면 이번엔 보석맵을 오른쪽으로 90도 돌려주세요. 보석맵의 옆자리 친구가 적은 구역 1이 내 앞에 왔나요? 그럼 이번엔 친구가 적은 구역 1에 이어서 구역 2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1에 적힌 재난이 발생함으로써 나올 수 있는 문제, 상황을 구역 2에 적어주세요. 아까 수업 시간에 저와 재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해 이야기했었죠? 질병 발생, 식수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생각나는 문제 상황을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조원 모두가 작성했으면 다시 보석맵을 오른쪽으로 90도 돌려주세요. 구역 3에는 구역 2에 있는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구호품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떤 구호품을 사용해야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구역 3을 채워주세요. 구호품은 여러 개를 적어도 좋습니다. 조원 모두가 작성했으면 보석맵을 다시 오른쪽으로 90도 돌려주세요. 마지막은 구역 4입니다. 긴급 구호대원이 되어 구역 3에 있는 구호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구호 활동을 적어주세요. 지금 온라인 학습지로 활동을 진행하는 분들은 순서를 정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칸씩 이동하면서 적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지 조별로 이야기해보고 내용을 더 추가해도 좋습니다. 그림을 그려도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조원들과 함께 활동지를 작성한 후 다시 영상을 재생해주세요. 시작! 지금까지 긴급 구호대원이 되어 조별로 보석맵을 작성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지 고민 많이 되셨죠? 실제 긴급구호 상황에서도 72시간 동안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도 긴급구호 활동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재난을 설명하면서 최근 들어 재난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죠. 사람들의 무분별한 개발이나 환경 파괴로 지구온난화가 가속되었고 세계 곳곳에 더 자주, 더 심각한 재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구온난화가 점점 심각해지자 다소 안일한 용어인 지구온난화 대신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지구가열화를 사용할 정도로 기후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방하기 위한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긴급 구호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긴급 구호 활동입니다. 이제부터는 예방을 통해서 긴급 구호 활동을 이어나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큰 재난이 아니더라도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나눠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